정부가 자국은행인 방키아를 부분 국유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산기준 자국 3인 방키아가 부실 채권 부담으로 크게 흔들리자 더 이상의 은행 구제는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지역이 주택 투기 지역과 거래 신고 지역에서 9년 만에 해제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철통 규제 마지막 빗장이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지수를 평가했는데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U+, SX 조선해양 등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연 3.25%로 묶었습니다. 실물 경기 회복세가 더뎌진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하락하고 있어 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오늘 5월 옵션 만기일이 도래를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로 2포인트 정도만 빠지면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지만 꽤 선전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옵션 만기일 체크해야 될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매물이 일단 좀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을 7,000개 넘게 팔매도 베이시스가 많이 나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익 쪽 매물이 제한적으로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차익 쪽 프로그램 매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장 막판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매수 유입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중한 때 1930선을 허용하기도 하고 장중한 때 1950선을 웃돌면서 상승 반전까지 하는 등 예상외로 프로그램 매물은 적지만 변동성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부터 짚어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으로부터 유럽 악재 속에 찾아온 옵션 만기일 대응 전략 짜보고 숨죽였던 중소형주 기지개 펴는지 오늘도 코스닥은 선전하고 있는데 중소형주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오늘은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 만나볼게요. 1950선의 박스권 하단 테스트 과정에 있는데요. 시장 반등 가능할지 여부와 오늘 옵션 만기 관련해서 막판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 가능성도 있는지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천놈의 증시 타파, 오늘은 신창원 대표님을 제가 직접 만나볼 텐데요. 옵션 만기일이니만큼 시장 분석과 전망 신창원 대표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고요. 한국전력, KT, 조선주 등 이미 관심 종목으로 언급하셨던 종목의 대응법도 세워드립니다. 주간 5% 공략주,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이 준비하신 MD스테크 추천 사유와 가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오늘은 플랜A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현재 시장은 조금 부진하지만 앞으로 유럽 리스크가 완화되고 중국 모멘텀도 기대해볼 수 있는지 전략 측면에서 세워보겠습니다. 끝으로 관심 종목도 한 종목 공개받죠. 네, 코스피의 낙폭은 옵션 만기일 날 3포인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시황센터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가 대외 악재 여파로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 하락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장중 한때 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1930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반등을 재차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도 약 보합권의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14% 하락한 1947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지키고 있지만 외국인이 7거래일째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1,3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1,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 보이면서 현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유럽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 현재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 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54% 상승한 49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250억 원의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우려로 장 초반 1,14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는데요. 호주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또 중국의 4월 무역 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등 달러 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0전 상승한 1,14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08포인트, 0.08% 상승하면서 13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드릴십을 수주한 가운데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현재 1.73% 오르면서 2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약보합권에서 삼성생명은 1.42% 밀려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49% 하락한 반면에 현재 SK하이닉스가 1.91% 상승하고 있습니다. 2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0.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 소식에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2% 하락하면서 3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다음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검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11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CJ ENA 모두 2%대로 CJ 오쇼핑도 3.21% 강세 보이면서 18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와 파라다이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SFA가 2.2% 밀려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도 1.21% 하락하면서 3,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주들이 좀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증권주 역시 코스피와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연일 약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주들 하락하고 있죠. 삼성증권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1%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3.35% 하락하면서 4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50 부동산 대책 기대와 해외 정유 프로젝트 발주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 반전에 모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대건설이 1.34% 오르고 있고요. GS건설이 0.76%, 삼성물산도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두산건설도 1.24% 오르면서 3,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주들이 국가 차원의 글로벌 의료 특구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IC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1,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헨즈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호 역시 6.97%, 토비스도 4.74% 오르면서 5,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외국계 매수세에 현재 4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87% 오르면서 7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HN이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NHN은 2.55% 밀려나면서 24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이 중국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3.06% 오르면서 1,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좋은 실적을 발표한 위메이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도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06% 오르면서 11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깜짝 실적을 낸 에이블 CNC가 연일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면서 6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1.01% 오르면서 다시 5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나페스가 OLCD TV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CCS가 유상증자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일단 9천을 깼었던 일본의 니케이도 9천을 회복한 듯 싶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갭업 출발하면서 1,146원 이상까지 움직였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소폭 하락 전환까지 하는 모습 1,140원대 많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48.71 여의도 쪽으로 한번 가서 해석을 들어보죠.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오늘까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견조합니다. 대형주보다 중소
중소형주가 더 선전하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만기일이라는 이 특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하나는 투자 심리가 조금 다소나마 크게 악화되는 쪽보다는 개선되는 쪽에 가깝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높아지긴 했었지만 이것이 과거 2008년이나 2011년 8, 9월처럼 구조적인 위험으로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더군다나 이익 모멘텀이 조금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이 상당히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중소형주 강세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수성 빼고도 투심 이익 모멘텀 때문이다 분석 들어봤는데 오늘 5월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 일단 외국인들 선물을 지금 7,300계약 넘게 파는데도 베이시스는 일단 콘텐고 플러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줍니다. 프로그램도 오히려 비차익은 플러스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만기 전망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시스라든가 그리고 비차익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지수가 크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미 이 부분은 그쪽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전과 같이 은행 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준은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주가 지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런 쪽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이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낙폭과대 대형주 오늘 옵션 만기일 날 약간의 조정을 활용해서 오늘 사도 좋은지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익 모멘텀이 좋은 실적 좋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오늘 사는 것이 나을런지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는 앞서 말씀드린 특별한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벤트를 제외하고도 네. 투자 심리의 개선이라든가 이익 모멘텀의 개선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 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의 개선 쪽이 빠른 쪽은 아무래도 IT라든가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IT나 자동차 관련 중소형주에 좀 선별적인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낙폭 컸던 업종에 대해서는 언제쯤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IT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습니다. 특히 IT 예. 관련 업종들은. 그래서 이쪽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폭의 하락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도 그쪽으로 아주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IT 자동차 관련 중소형주 매매 전략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의견 봤는데요. 1950선 테스트 과정이다. 단기 반등을 시도할 것 같다.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대응하자 의견 주신 오늘은 교보증권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때문에 시장이 너무 힘겨워서 1900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도 1950 정도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의견 주셨더라고요. 그 이유와 오늘 옵션 만기일 전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역시 이전의 흐름대로 다소 좀 프로그램 매도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현재 뭐 1,400억대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만기 관련해서 뭐 종가에 어떤 그 대규모 순매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지금
그 여건은 프로그램 순매 수입이 반전되기에는 장중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되고, 리버설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 큰 그 프로그램 매매에 주된 세력 중에 이제 국가 지자체로 분류되는 우정사업본부 등의 어떤 설정된 물량이 빠르게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베이시스 또한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지금 7천 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대로라면 그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좀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이제 장 말미에 또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거나 리버셜이 호전이 된다면 다소 또 이제 약간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뭐 급격하게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환율이라든지 대외 여건을 감안해 보면 그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유로존 리스크가 뭐 재부각되는 등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고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간에 국내 증시의 이제 박스권 지난 상단이었던 2050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이제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아주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오늘 금일 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있었고요.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일부 약간의 시장의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향후 뭐 제가 앞서서도 1950선에서는 지수가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부 해외 증시라든지 어떤 이런 외부 영향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을 좀 몇 가지 꼽아보면, 우선적으로 기존 국내 증시의 조정을 좀 이끌었던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다소 좀 완화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전제된 시점에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그리스의 정치권의 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유로존의 재정 협약이 기존 상태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각국의 재정 개혁의 변화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전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신재정 협약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그 기존의 협약에 대한 큰 틀의 변화는 그렇게 뭐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좀 완화되면서 좀 수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어떠한 우발적인 변화가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증시 영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유로존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역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쉽사리 단기간 내에 뭐 강하게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 유로존 리스크가 선반영되었다. 따라서 지수가 조정을 이미 상당 부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좀 유효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지수 저점을 확인하고 나면 재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미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모멘텀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좀 이제 우려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 역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좀 호전세가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합해 보면 코스피가 지금 뭐 장중에 지금 1950선을 살짝 하회하면서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일도 역시 1950선에 대한 그 회복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쌍두마차였죠. 뭐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비교적 견조합니다. 따라서 지수 하단은 1950선을 이탈하더라도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말까지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들, 또 FED 총재하고 버냉키의 발언 수위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좀 증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스의 정치적 이슈가 안정화되느냐 여부, 또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 이런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도 좀 완화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조정 장세에서의 장외 돌발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추세 이탈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이런 하락 시에는 오히려 역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불확실한 장세니까 역시 실적 호전주 중에서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인데 기존의 악재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앞으로 당분간도 시장이 빠르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업종보다는 시장 지수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당분간은 1분기에 이어서 역시 2분기도 실적 호전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별히 그 종목들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삼성 관련주 가운데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의견을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주에는 약간 시각의 변화가 생기신 듯한데 종목까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건설주가 최근에 주가 쪽을 조정이 좀 심해서 좀 많이 좀 속상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 등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그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심리적으로 그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고 있는데 역시 그동안에 낙폭이 컸고 이런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해서 주가가 해외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는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고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계속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 마찬가지로 주가가 다시 이제 재차 조정을 받으면서 역시 연초 이후에 바닥 수준에 이뤘던 PBR 0.7배 수준까지 다시 도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밴드 하단에 근접했다. 역사적인 저점에 밴드 하단에 근접했다고 본다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연말 이후를 내다보면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철강업종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철강 업황, 시황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좀 단기 낙폭이 컸던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낙폭과대 측면에서는 현대제철을 관심으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주라고 굳이 표현을 했는데 역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고 어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약간씩의 그 성격은 다르지만 공교롭게 삼성그룹 내 이제 포함이 삼성그룹주로 해당이 되겠고 수급이 좋고 1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 가운데 거의 IT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앞서서도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는데 수급이 안 좋아서 빠졌었던 종목들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 호전 중소형주를 보는 것이 어떻느냐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일단 기존에 연초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 중심의 지수가 이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중형주 또는 소형주 또는 코스닥에 있는 우량한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 바람직해 보이고요. 분명히 시장은 한 번씩 패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강세인 흐름을 좀 우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실적을 좀 점검하면서 실적이 양호하게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상당히 지금 박앤세일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종목들로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청성촌놈 증시 타파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신청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분석과 전략까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웠습니다. 청성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많이 우려하셨던 니케이가 오늘 오전장에서 한때 9,000선을 잃기도 했었는데 아시아 증시보다도 국내 증시 오늘 5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사생결단식의 전쟁터다 얘기를 하셨던 선물 시장과 더불어 오늘 전반적인 현물까지 프로그램 동향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주식 다 뜨고 바쁘고 쓰는 뭐 수급이 좋다, 실적이 좋다 그런 헛소리하는 찍찍거리는 X들 말 듣지 마십시오. 주식은 그거 확인하고 하면 다 늦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121일평은 썩어도 준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1일평에 썩어도 준치다 이렇게 했는데요. 121일평의 지지 오늘 아침에 전부 비관적이었죠. 그렇지만 오늘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오늘 짭짤한 수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일평은 역시 썩어도 준치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9,500억 선물 매도하면서 기관에게 조금 밀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사생 결단식이거든요. 2억 8천씩, 2조 8천씩 걸어가지고 큰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로 봐서는 일단 외국인이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파상적인데요. 기관들도 지금 이제 뭐 속된 말로 독을 품고 지금 땡기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캔들 차들을 오늘 분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오늘 30분봉 오늘 것만 한번 볼 것 같으면 주가를 아침부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결론은 이런 말을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기관들이 계속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도 총력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는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21일평은 분명히 썩어도 준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121일평에서 지지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장 자체가 분명히 좋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행 스팬 1, 2가 다 떨어지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선행 스팬 1, 2 전환선 기준선이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주가의 떨어짐이 둔탁하고 같이 붙으면 강력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 매수날이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을 했는데요. 오늘 저점 매수는 분명히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층에 워낙 매물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저점인데 그 대신 오늘 저점 매수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2, 3% 수익이 다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 3% 났는 거는 한 2분의 1 이상은 오늘 2% 정도라도 현금을 챙기면서 지나가는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옵션이 지나고 일단 지금 장이 지금 5월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선물 만기일이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은 굉장히 큰 폭풍의 영향이 크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몸조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장이 오늘 지지를 받는다 해도 61일평에는 도전하지 마라. 61일평이 꺾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로 봐서는 일단 선물은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 이 매물대 전체 매물대에 이제 손절매를 유도했는데 기관들이 강력하게 여기서 방어를 함으로써 일단 추가적인 하락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기관들도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횡보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외국인과 개인이 한 명은 죽습니다. 한 명은 코피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제가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꼈는데요. 일본 증시가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0일 이평에서 안착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본 증시의 안착이 일본 증시는 이번에 이제 2단 하락을 하고 주가가 이제 쉬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장도 일단 121일 이평에서는 지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매수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26일 변곡점이거든요. 오늘 기준선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떨어지는 날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주가 그때 본격적인 하락이거든요. 근데 기준선이 떨어지는 날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급락을 안 하고 주가는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횡보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변곡점 자리는 앞으로 한 10일 정도, 2주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1950에서 박스권 모양을 치다가 선물 만기 전후 해가지고 큰 사고가 한번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등주가 제일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 요즘 방송 보면 뭐 수급이 좋으니 실제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다 헛소리고요. 빠지면 꼬리 내리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황 필요 없고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무지 정신으로 1등주만 사는 그런 그거 물려도 1등주만 사야 된다. 코스닥을 구원하는 사람은 다 입을 꼬매야 됩니다. 여러분 우량주만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2주 정도 시장 횡보할 수 있으니까 오늘 싸게 잡으신 분들은 한 절반을 현금화하는 것이 좋겠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감이 한 30분도 안 남았는데요. 지금 사서 수익 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게임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게임주를 싫어합니다. 게임주들이 이제 불경기 이제 싫어하고요. 앞으로 게임주가 이제 나이 차별, 나이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순간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건설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건설주라 요즘 그 종목 중에 오늘 그 뜬 종목들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그 52주 최저가를 갱신하고 뜨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저점 매수가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용이 없는 종목입니다. 신용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52주 최저가를 갱신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 쪽으로 사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을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코스닥 종목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 종목 뜨는 종목들도 보면 최근에 52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52주 최저가 갱신하고 뜨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뭐 수급도 필요 없고 실적도 필요 없습니다. 우량주 중에 이제 코스닥도 우량주, 코스피도 우량주 중에 52주 최저가를 갱신하면서 60일 이평 살아가는 종목, 그리고 역배열에서는 200일 이평에서 지지받는 그런 종목 쪽으로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실적도 안 믿깁니다. 실적도 안 믿기고 특히 지금 저는 역배열 장세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도 필요 없고요. 지금은 초대형주 중에 업종의 1등 종목 중에 52주 저평가 종목 쪽으로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절대 잡주는 안 된다. 뭐 코스닥 아무리 꼬셔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왜 코스닥 안 하겠습니까? 코스닥은 잡놈만 하는 게 코스닥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우량주 쪽에서 52주 최저가 갱신하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 거기에 5일 이평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량주 1등 종목 가운데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는 한국전력과 KT 관심 종목으로 언급하셨는데 한 61선까지 둘 다 올라온 것 같네요. 조선주까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오늘 그 상승하는 종목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시면 단순합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뭐 실적 사실 지금 그 상승하는 종목들을 그 보시면은 어느 한 종목이라도 특별한 내용이 특별한 게 없고요. 낙폭 과대 아니면 이제 60일 이평이 살아있는 종목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삼성그룹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사이 누차 말씀드렸던 전기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테크윈 이런 그 장비 부품 사인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일, 60일 골든크로스 조정받고 뜨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LG그룹은 LS 산전 또 이제 제가 장비 부품 사 이런 종목은 최근에 급등했다가 휴식이 거의 50일 정도 휴식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분류로서는 이제 그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요즘 52주 최저가 갱신하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지금 상승 하락 종목 보면 답이 나오죠. 상승 종목 360개에 하락 종목 400개. 결론은 상승 종목이 영 적거든요. 적다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대형주 쪽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근데 그 순환매를 우리 개인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따라가기 힘든 그런 그 순환매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순환매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종목을 갖고 자기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요, 손절매 치고 10% 손절매 치고 다른 데가 10% 먹을 수 있느냐? 하늘 두 쪽 나도 못 먹습니다. 못 먹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순환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요즘 실적보다는 우량주 그러니까 메이커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뭐 특히 여자분들 빵녀들이 뭐 그 가방 품질 안 봅니다. 무조건 메이커만 달리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커 위주이기 때문에 뭐 실적 수급 헛소리 하는데 수급지 공매도도 모르는데 수급 다 필요 없고요. 메이커 위주로 여러분 일단 낙폭 과대 아니면은 60일 이평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슬럼을 해가지고 계속 따라가고 그 대신 4만 4원 영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틀 정도 오르면 바로 팔고 또 3일 기다렸다 사는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 작전을 계속 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매매를 하듯 신저가 종목 혹은 60일선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1등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신청한 대표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5% 종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이 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듣기 이전에 지난주 종목 점검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주 JC. 거의 뭐 월요일 잠깐 쉬고 계속 연일 오르면서 오늘 목표가도 달성했던데 높은 수익률 보이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제이씨 지금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5월 3일 날 말할 때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3450원에 지금 종가 기준상으로 그리고 목표가 33,000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분봉으로 보시면은 오늘 33,000원을 터치하고 다시 지금 이제 32,750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초에 추천을 드릴 때 이제 3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 3만원 선에서 두 번이나 지금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들고 가시면 33,000원까지 목표가를 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33,000원 부근에서 가지고 계신 물량이 50% 정도는 익절하시고요. 더 가져가실 분은 이제 35,000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50%를 팔든지 100%를 팔든지 이거는 네, 그럼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를 일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JC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요?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그 MDS 테크라는 이제 조금 이름은 좀 들어보지 못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국내 인베디드 솔루션 1위 회사입니다. 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나 이런 아니면은 일반 전자용품, 가정용품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이제 많아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가 되고 전기 자동화 부품들이 많아지면서 이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차트가요, MDS 테크인데요. 지금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2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초에 이제 2012년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14,000원 선에 오기까지 뭐 6,000원부터 거의 1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솔루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 현대차나 기아차가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데요. 그것만큼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연료 절감 시스템이나 주차하실 때 이제 저희가 스마트 주차 서비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이런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개발을 하려면은 이 MDS 테크에 들어가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형적인 정배열 차트로서
지금 이제 성장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5% 주간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500원에서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은 13,000원까지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IT 혹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는 MDS 테크 5% 이상 종가 공략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2시 40분이고요. 코스피는 약간의 약보와 프로그램 매물은 도합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은 5월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오늘은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유럽 리스크는 가실 줄 모르는 가운데 또 옵션 만기까지 털썩 맞았습니다. 지금 1940 한 6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호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적으로 유럽 리스크라든지 이런 리스크 관련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투자자들은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진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옵션 만기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이벤트가 많이 겹쳤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지수 자체의 방향성을 차지하기에는 방향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횡보할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휴대폰 부품주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에 납품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분기, 3분기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조금 심각한 이 유럽발 리스크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 중국 오늘 보니까 무역 수지는 뭐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 모멘텀은 나올 수 있나요? 예, 지속적으로 중국 모멘텀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보다 중국 시장 자체가 규모의 차이에서부터 10배 정도의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박이 나왔던 그런 상품이 중국에 나갔을 때 대박이 나지 않고 중박 정도만 나더라도 우리나라 대박과 같은 효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가 충분히 살아있고 향후에 중국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옵션 만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지금은 진짜 20분도 안 남았어요, 마감까지. 오늘 뭐 별 큰 일 없겠죠? 이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매도 우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산 물량이 아직은 남아 있겠지만은 지금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큰 폭의 낙폭보다는 오히려 지금 종가 수준에서 비슷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호전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기 위해서 들고 오셨는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엔터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엔터 기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꾸준한 적자가 나왔던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자가 난 회사를 지금 왜 추천을 하느냐? 더욱이 투자 환기 종목으로까지 집중된 회사지만은 올해 1분기부터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해서 다시 한번 적자 전환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 전환을 탈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용 반송기, 휴대용 이런 그 노래라든지 음반을 만드는 회사로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약 작년 매출 대비해서 약 108% 정도 규모의 대규모 찬송가 수주가 나왔습니다. 향후 찬송가 수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적자였지만은 향후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달력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급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를 보면은 투자 환기 종목으로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세를 보이는 그 구간이 수주를 받기 전 가격 약 1,000원에서 900원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까지는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수주가 일어난 상태에서 1분기에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는 탈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접근하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라도 투자주의 종목에 들어가기 전 1,600원 가격, 약 2,000원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휴대 반죽이 제조 판매업체 엔터기술 턴어라운드 모멘텀으로 관심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떨까요? 자, 화면을 통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펜엔터테인먼트 20% 비중으로 싣고 싶다 하셨었는데요. 자, 수익률은 현재 일단 뭐 큰 수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폭의 수익. 하지만 시장이 어려운 상황 대비했을 땐 괜찮은데 간단한 AS 해주시죠. 예, 펜엔터테인먼트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품은 드라마가 인기에 이르면서 주가 자체가 6,000원대에 어느 정도 상승적으로 탄력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뭐 1분기, 2분기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6,000원 구간인 지금 구간에서는 큰 폭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를 품은다는 효과는 1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됩니다. 더욱이 적도의 남자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미 일본의 수출 계약이 완료가 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도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장기간으로 들경할 경우에는 충분히 8,000원, 1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탄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하는 것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엔터 무려 8개월 정도 보유 기간을 보고 계세요. 외국인들이 매집한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로 언급하신 엔터기술의 기존에 있었던 펜엔터까지 현금은 70%가 되네요.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펜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 6,000원 부근에서도 분할 매수 좋겠다라고 하셨고 아주 긴 호흡에서 12,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2차 목표가의 경우에요. 엔터기술은 오늘 종가 매수 그리고 1분기 및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도 풀릴 수 있다. 일단 가격도 목표가를 1차를 1,600원, 2차를 2,000원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닛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까지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2시 46분인데요. 코스피는 1945선 정도로 낙폭은 한 5포인트가량 되고요. 외국인들의 선현물 덜 팔 기미는 없습니다만 프로그램 매물도 때문에 약간씩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관건인데요. 지금부터 한 10분여 정도 마감까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전 잠시 후 옵션 만기일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